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네빌링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같이 이야기해볼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영노력의 법칙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은 이 영노력의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잘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네빌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보다도 실제 책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좋고 풍성하고 제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꼭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나는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위에서 네빌링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약간 졸린 상태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느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분, 새로운 환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계속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기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의 나는 있고 소망이 이루어진 나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상은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그렇게 각인된 인상이 나와 주변의 환경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성과 감각이라는 것이 나의 이런 주장을 자꾸 무효로 만들면서 나를 현 위치에 꽁꽁 묶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현재의 한계에 더욱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영노력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상상의 법칙을 잘 쓴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영노력의 법칙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와 우리가 영노력의 법칙을 얼마나 잘 피해 상상력을 통제하고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영노력의 법칙만 잘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의 법칙을 잘 쓰게 되고 성공은 보장될 겁니다. 네빌 고다드가 이 영노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제시한 대표적 방법이 잠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는 정말 모든 영노력의 법칙의 함정을 빠져나가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영노력의 법칙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주범인 이성과 감각을 잠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과 비슷한 상태 외에도 네빌 고다드의 서적에서 영노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노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책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노력의 법칙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네빌링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노력의 함정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기에 다음에 규칙을 지킨다면 소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이것을 네빌링에 대한 측면 승부라고 말합니다. 상상의 법칙이 의도하는 목표는 우리의 의식의 초점을 지금 이성과 감각이 말하는 나로부터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옮겨놓는 겁니다. 아니, 옮긴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그 목적지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하루 종일 상사의 구박을 받으며 이미 멀어져 버린 승진의 꿈을 그저 아쉬워하다가 의기소침한 채로 잠자리에 들려는 나,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이런 이성과 감각이 말하는 현실은 무시한 채 이미 승진을 축하해주는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는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이걸 조금 단순화해본다면 우리 앞에 두 대의 TV가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 대는 현실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다른 한 대는 상상의 세상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상상의 법칙의 목적은 관심을 이 두 대의 TV 중에서 오직 상상 TV에만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영하는 것에 푹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 TV에 무엇이 방영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위의 일은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재밌는 만화가 나오는 TV를 보여준다면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 그것에 푹 빠집니다. 하지만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틀어준다면 따분함을 못 이기고 금방 다른 곳으로 돌아설 겁니다. 옆에서 이쪽을 봐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성향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타와 같은 SF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영화를 보러 갔다면 아마 영화에 집중해 라는 식의 충고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금방 영화에 푹 빠집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하강할 때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의 무중력을
제가 체험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성과 감각은 계속해서 나를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감각의 나, 이성의 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넌 침대에 누워있어. 넌 오늘이 매출이 좋지 않아. 지금은 좋은 데를 나와도 취업이 힘들 정도의 세상이야. 이성과 감각의 이야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것을 방영하는 TV 시청은 거부하고 상상 TV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상 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방영되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에 흠뻑 빠져서 실제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상 안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에 푹 빠져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는 잊게 됩니다. 우리 앞에 틀어진 TV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몰입의 강렬함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도 어떤 장면을 목표로 했느냐에 따라 몰입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몰입할 만한 것을 찾는다면 애써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성과 감각의 함정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자신의 욕망이 가장 불타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네빌링에 대한 측면 승부입니다. 굳이 측면 승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흥미가 없는 장면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흥미가 없는 장면이더라도 그것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가 없기 때문에 몰입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점차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물화일체의 경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가 없는 것에서 흥미를 유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흥미가 있는 목표와 상황을 고르게 된다면 조금은 더 쉽게 상상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 법칙을 사용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난 그다지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어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해본다면 그 차이는 의외로 큽니다. 상상을 잘 해낸다면 하기 전이랑 하고 난 후에 의식 상태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상상을 하기 전에는 욕망을 통해 결핍감이 표현되던 것이 상상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것을 이미 갖게 되었다고 느껴서 욕망과 결핍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상을 제대로 하고 난 후에는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마음이 원하는 욕망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다가 그 달리기를 멈추고 편히 쉬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상상의 법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영노력의 법칙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영노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저와 같은 방법을 통해 영식을 벗어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저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 영노력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저처럼 자신에게 맞는 영노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영노력의 법칙을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은 상상의 법칙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설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본다면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장면이나 혹은 무언가를 얻는 장면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영노력의 법칙이란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결핍의 상태에서 충족의 상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잠재의식은 그저 현재의 상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장면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핍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장면을 목적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장면을 취하는 것은 소망을 성취한 장면이라서 그리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돈을 얻게 되는 장면과 같은 건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알게 모르게 결핍의 상태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을 상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소망하는 대상을 욕구하게 만듭니다. 즉, 얻는 장면을 통해서 이미 얻었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 생겨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상이 진행될수록 나도 모르게 그 소망하는 것을 자꾸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상상이 끝나는 후에도 욕망과 결핍된 느낌은 더 커집니다. 상상은
욕망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상상이 끝난 후에는 욕망이 사라지거나 현저히 줄어들어 편안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얻는 장면 혹은 소망을 이루는 장면을 목표로 상상한다면 반대로 결핍만 더 크게 자극되어 불안해집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렇게 욕망이 더 커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 느끼는 개별적인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얻는 장면을 상상해보고 결핍된 느낌이 계속된다면 목표를 얻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앞서 말했듯이 상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로 앞의 목표는 욕망을 충족하는 겁니다. 즉, 욕망하는 마음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마음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상상을 통해 그와 반대로 더더욱 욕망이 커진다면 반드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임을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한다면 욕망이 계속 커지고, 이렇게 커진 욕망은 계속 결핍을 자극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결핍의식만 강해져서 강박증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족하려고 한다면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노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하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상이 좋을까요? 다음 네빌 고다드의 강의가 그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저 네빌 고다드는 인정 많고 성공한 사업가와 이 법칙에 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생의 목적에 관해 배웠던 곳은 14살 때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경주에서 계속 이겼습니다. 달리기 경주가 하나 더 남았을 때 그곳에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꼭 이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이기긴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경쟁자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아이가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 전반에 걸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면 전 제 성공의 비결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지라고 덧붙입니다. 남자의 내적인 대화는 자신이 이미 돈을 가졌다는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있어 그의 내면의 물음은 항상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쓸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돈을 얻는 것에만 노력하고 있는 내적인 대화는 자신이 돈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 입증해 줄 뿐입니다. 어떤 이는 미처 말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 위에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목적 자체에 두기보다는 경쟁자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로 가고자 한다면 무조건 영노력의 법칙에 걸립니다. 현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려는 것은 지금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더더욱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는 얻는 장면도 아니고 그것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물론 무언가를 얻는 장면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결핍의 상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것을 이미 얻어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 이용한다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화해를 하는 장면보다는 이미 친해져서 어딘가에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겪고 있다면 경제적인 궁핍에서 해방되는 것보다는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돈을 쓰는 장면이 좋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가 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몸이 건강해져서 내가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장면, 즉 건강한 육체를 쓰는 장면이 더욱 좋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면 사랑 고백을 받으면서 감동하는 장면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함께 누리는 장면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본다면 상상을 하고 난 후의 느낌이 상상을 하기 전의 느낌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욕망은 사라져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느낌은 상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작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악에 저항하기보다는 선에 집중하라는 것은 마음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결핍에서 잘 벗어나지 않을 때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즉 병이 나았다는 상상보다 병과는 관련이 없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진 장면, 예를 들어 여행을 가서 즐겁게 누군가와 놀고 있는 장면과 같이 자신이 좋아할 만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플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바쁘면 아플 시간조차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픔은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엔 아픈 부위를 항상 생각하며 낫는 것을 상상하려 했지만 어느새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일을 찾게 되어 그것에 온 신경을 기울였을 때 점점 아픈 부위에 신경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다가 나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이것과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취를 감춥니다. 지금 닥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상상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지금보다 신경을 끄는 편이 낫습니다. 신경을 끄기 위해 노력하면 오히려 또 사로잡히니 자신이 원하는 인생, 원하는 경험,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다른 곳으로 유도되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전에 나는 저런 문제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었지 라고 잊혔던 것을 생각할 정도로 그것은 자취를 감춥니다. 이제 영노력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쩌면 이 책을 통해 가장 바로잡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빌링 챕터 1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네빌링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여기서 한번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영노력의 법칙, 이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이제 네빌링을 할 때 잠자기 직전에 약간 졸린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 네빌링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때 한다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영노력의 법칙에 걸린다라는 것이고, 영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못 이룬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우린 네빌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재의식의 성격에 맞춰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현재의식에 맞춰서 그냥 소통하듯이 소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월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좋겠어, 월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끌어당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잠재의식이 받아들였을 때에는 나는 월 1,000만 원이 없어,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사실상 끌어당김이라는 것은 이 잠재의식의 성격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네빌링에 따르자면 이거를 이용한다면 그냥 이미 가진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랬을 때 잠재의식은 이 사람은 월 1,000만 원으로 살고 있구나, 월 1,000만 원을 그냥 평상시처럼 쓰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물론 네빌링에서 말하는 네빌 고다드의 방식 외에도 제가 앞으로 읽어드릴 수많은 끌어당김과 심상화, 마음 공부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은 강조점이 다르고 어떤 것들은 제가 말해왔던 것들과도 좀 부딪히는 것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잠재의식 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거대한 코끼리 같은 것을 어떻게든 만져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끼리 그 정보들을 조합해낸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과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묘사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들이 만지고 있다는 것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만지고 있는 내용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이 네빌링을 제대로 활용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영노력의 법칙은 저자분은 측면 돌파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서 말한 강조점이 진짜로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강조되거든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집중하라는 의미. 우리가 끌어당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시그니엘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시그니엘의 입주 영상을 보거나 그곳에서 사는 분들의 브이로그를 보거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나의 심상화 속에 시그니엘에서 사는 모습이 나에게는 일상이 되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심상화를 할 때 영화를 생각하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혹은 내가 어떤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
매트릭스로 들어가는 것, 이런 비유들을 드리는 이유들이 이런 목적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면 그 방향성을 이뤄낸 사람들의 현실, 진짜 실제 살, 그냥 단순히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진짜 삶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내가 그런 단계로 갔다면 나의 일상은 이렇겠구나 라는 심상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맨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결과로부터 상상할 수 있거든요. 월 1,000만 원을 계속 버는 사람은 통장에 월 1,000만 원이 찍힌다고 했을 때 기쁘지가 않아요. 당연한 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매월 기쁘지는 않잖아요. 신입사원이어서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감회가 남다르죠. 근데 그 신입사원도 2달, 3달 월급 받으면 월급날이 기다려지긴 하겠지만 첫 월급을 받았을 때만큼 기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3년차, 7년차 이렇게 되면은 그냥 월급날은 월급날인 거죠. 내야 될 돈을 생각하는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첫 월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당연히 기쁘겠죠. 근데 그게 일상인 사람들한테는 그날도 그냥 그 돈이 들어오는 날이고 그 돈에 따른 또 다른 돈이 나가는 날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대한 그 감정이 사실은 일상적인 감정이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낸 일상들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내빌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진짜 각자의 상상력의 차이도 있고 그 믿음의 확증의 단계, 각자가 경험한 내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천천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들으신 분들만 또 들을 수 있는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채널이 1,000명이 넘는 거에 대해선 전혀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어날 일이었고 그냥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랐을 뿐이죠. 물론 실제로 이 영상들을 올리고 나서는 구독자가 그렇게까지 빨리 늘진 않았어요. 어떤 영상들이 조금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100명, 200명 정도였고 지금 이제 2,600명이 됐는데 1만 명이 되는 것도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10만 명은 올해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안엔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채널로, 이 책을 읽어주는 채널로 100만 유튜버가 되는 거에 대해선 쉽사리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성의 감각이 굉장히 강하게 막는 거죠. 관련된 채널을 봐도 이런 채널로서 100만이 넘은 채널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특히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아예 감조차 오진 않지만 그래도 제 침대맡에 실버 버튼이 있는 거는 너무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이 너무 커버리면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점진적으로 내가 끌어당기는 확증해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근거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음 스텝 이런 식으로 나가도 충분히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런 과정들을 내 몸에 체화시키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